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피런티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크게 하락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마감 기준으로 $200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감산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도 LG 이노텍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매출도 늘어난 바가 있었는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네. 종목의 주가 수준이 성장을 반영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버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시장 대비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은 우선은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키였는데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단가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볼륨이 증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한 1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배터리 쪽,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고객사인데 감산을 하는 부분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버티던 종목이 시장의 약세를 통해서 함께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정의 날입니다. 기술적으로 200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좀 추가적인 하락의 요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하락이 있었던 지점이라서 도망가자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재접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종목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이 기업의 요인인지 또는 네. 외부 요인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의 민감도는 기업의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조금 더 높은 영향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감해진 외부 요인 같은 경우가 해소될 때 다시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멈추는 타이밍, 그다음에 더해져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판가들이 돌아서는 그런 시점에서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멈추는 타이밍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블록딜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OLED 확산 속에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도 최근에 나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좀 네. 다른 시각입니다. 주가가 장중에 1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기는 네. 했지만 우리가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업 외적인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 기업 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블록딜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록딜이 돌고 나면 10% 할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바로 당일에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네. 짙은데 요즘에는 한 거래일 정도 더 조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블록딜이 대주주 블록딜이 돌기는 했는데 이게 증여에 따른 세금 부분의 해소입니다. 그러면 본업에 대한 부분이 공고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OLED와 관련된 부분에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이 OLED를 탑재한 제품 같은 경우가 기존과는 다르게 이 소재가 한 2배 정도 더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블록딜을 통해서 나온 주가 조정 같은 경우는 네. 좀 매수의 대응으로 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그래도 덕산 네오록스 지금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도 9% 넘게 빠지고 음봉의 길이도 꽤 긴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버텨봐도 괜찮을까요? 보통 네. 우리가 전저점이라고 하죠. 네. 가격대의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가격대에 훼손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비중의 조절은 필요합니다. 100%의 비중이라고 하면은 한 30%를 덜어내는 대응 이후에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정이기도 하고 네.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와중에 가격대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더라도 네. 지금 현재가가 38,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면 전저점 오늘의 조정이 나왔던 가격대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가 매수 가격은 37,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이 가격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올레디의 내년 출시 예정인 그 상품 같은 경우가 제품 같은 경우가 출시하지 않았을 때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손절가에 큰 의미는 없겠고요. 네. 목표가는 여기에서 가격대로는 뭐 기본적으로 한 4만 원대, 4만 2천 원대 이 정도의 1차, 2차 레벨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에서 버티기는 하시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매수를 하신다면 37,300원 정도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라인은 34,000원,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자화전자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증설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또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지금은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해 있는 경우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보통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못 나오면 종목들은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네. 요즘에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증설을 했고 이제 증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가동이 3분기부터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을 뒤로하고 4분기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진다 해서 당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제품 같은 경우가 15 시리즈, 이제 16 시리즈 같은 경우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들어가던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이제 고객사가 나눠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증설에 대한 물량을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보다는 영업이익 기준 한 30% 이상은 나아질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대응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미리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가격적으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 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도 좋겠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버티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버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네.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외에는 되려 좀 추가 매수의 시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좀 시장이 불안한 감은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추가 매수 가격은 현재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좀 시장이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 들어왔을 때는 좀 매수도 가능하기에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이제 작년에 11월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조정이 네. 나온 가격이기에 시장 외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는 이제 한 3만 원 이상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지속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살펴주셨고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IT와 또 기술주 위주로도 낙폭이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외에 IT와 또 기술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막 종목들을 퍼뜨릴 때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우리가 IT를 봤을 때 HBM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산을 통해서 전공정당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종목을 막 이렇게 HBM도 사고 전공정도 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중소형주도 사고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 네. 이제 유동성이 뒷받침될 때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수 레벨을 2,300 그다음에 코스닥 800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한 단계 더 지수가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낙폭과대 같은 경우가 발생한 업종,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도 IT 플레이 그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접근하기보다는 IT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겠고요. 성장주는 이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한 3.8% 정도 구간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3.4%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할인 요소는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주 중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 뭐 주가가 오래 강했던 의료 AI 같은 경우가 네. 10년물 국채의 조정이 나오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 가장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하시고 미리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조정이 나왔기에 반등이 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강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봐도 괜찮은 거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쉽지 않은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지금은 네. 전저점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고 싶기는 해요. 네. 막 사고 싶기는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돌아서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내놓고 있고 장중에 네. 그다음에 현물도 동시에 매도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외국인이 보통 선물을 종가까지 한 7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면 네. 당일로는 현물도 같이 사주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현물로 접근을 했을 때 외국인 기준 한 3천억 원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000억 원 정도 후반 정도 매수를 해주는 게 한 상거래일 정도 확인될 때, 그랬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해주는 게 지금 나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수 레벨을 2,300부터 오늘은 2,270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어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한 방에 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지수대를 확인하고 수급이 턴을 하는 걸 보고 접근을 하더라도 더욱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을 먼저 확인하고 지수가 턴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진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AI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강보험 적용 사례가 또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JLK가 대표적으로 네. 최근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우선은 비급여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네. 급여 형태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폐질환 부분, 그다음에 뇌와 관련된 부분, 뭐 심근경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이 뭐 비급여 단계, 급여 단계 이 단계로 연속적인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기대감을 반영하고 올랐다가 당장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할인받는 단계다 보니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아직 한 4배 정도 올라 있죠.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뭐 양도세 이슈까지 함께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을 통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연말 정도 깨에서는 뭐 내년에 실적이 먼저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 뭐 뷰노, 루닛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순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와 관련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 뷰노와 루닉 같은 순서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은 만큼 종목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사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 속에 참여를 하면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지수가 과대 이격이 나왔을 네. 때 뭐 61 이격을 맞춰서 봤을 때는 연중에 최다 이격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원래는 나와야 하는데 네. 그게 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우리가 그 폭이 상당히 적었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반등이 적어도 갭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네. 그 상승폭 자체도 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 같은 경우를 이 정도가 저가구나라고 해서 좀 상당히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과거의 패턴들이 맞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아까로 돌아갑니다. 네. 아까로 돌아가서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가 바닥인지 뭐 PBR 뭐 0.8배 이 정도 밸류의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을 해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점이 먹히지 않고 있단 말이거든요. 네.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있기에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또 신용잔고 같은 경우가 한 17조 원 정도까지 줄기는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한 16조 중반으로 줄어서는 형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미수의 매매 같은 경우가 데일리로 그래도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좀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좀 예전 패턴이 안 먹히는 시장이기에 급한 매수는 좀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사실 뭐 확인이 계속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어려운 시장인데 그렇다면 10월 장은 사실 지금 좀 처참하게 마무리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11월도 이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뭐 예상을 한다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11월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낙폭과대 쪽부터 나옵니다. 네. 주가의 조정이 나온 쪽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앞단에 재고가 많고 판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선 2차 전지 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왔기에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 복원력이 빠를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의류 연결해서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F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처음에 말씀드린 쪽 이제 해외 매출이 나오는 음식료 쪽, 뭐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거래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또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최선호로 말씀드립니다.